안녕하세요. 오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정자산 두 번째 시간인데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매도했을 때, 폐기했을 때 등에 대해서 분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재무제표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식. 이것들은 보통 결산기에 하기 때문에 일단은 22년도 12월 31일 현재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올해 감가상각 7,500, 집기 감가상각 누계액 2,640,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요번에 비용 처리를 하겠다. 차변 감가상각비 두 개를 더한 1억 140만 원. 요렇게 요거는 유형자산에 대한 기표이고요. 그 다음에 상표권 무형자산 100. 무형자산은 누계액을 잡지 않아요. 바로 까요. 상표권에서 바로 까고, 그 다음에 비용, 차변, 무형,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100. 요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고정자산 명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거 읽는 방법. 예를 들어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원가 30억, 뭐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채일 수도 있겠죠. 총 30억 중에 전기 말까지 감가상각이 누계에 되었던 금액은 7억 5천이다. 즉 전기 말이라는 거는 2021년도 12월 말이겠죠. 회계연도로 봤을 때. 그래서 전기까지는 7억 5천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고 이제 장부가액은 22억 5천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올해에도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할게. 제가 예시여서 그냥 이거에 40년 한 거예요. 건물은 보통 40년 하니까. 그래서 7,500. 그렇게 되면 올해 것까지 다 해서 감가상각액 총 유계액은 8억 2,5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고정자산 명세서를 보고 요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누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기. 여기는 1억을 가지고 있었고 전기까지 5천. 그래서 기말 현재 5천의 장부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은 2,640을 하겠다는 거예요. 집기는 보통 정률이니까 전기말 잔액에서 0.528 하면은 되겠죠. 1년 총 갖고 있었다면. 그래서 요렇게 하고 총 누계액은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은 7,600. 그래서 요 올해의 감가상각비를 요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것들이 감가상각비 손익을 타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상표권도 처음에 500, 전기까지 200, 현재 300이 남아 있었고 올해분 4해, 그 다음에 누계.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상표권도 5년 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나누기 5 해서 100 예시를 잡았어요. 요것들도 요렇게 500에서 100 까고 비용으로 인정. 이제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거는 뭐 그리 어렵진 않아요. 고정자산 명세서의 내용을 읽을 줄 알면 편하죠. 그 다음이요. 이번에는 이 고정자산을 폐기했을 때는 어떻게 기표를 해야 하는지, 23년도 뭐 3월 말에 이제 집기비품을 6,800짜리 노후에 의해서 폐기를 했대요. 그리고 차변 감가상각비 누계에 6,799만 9천원. 그 다음에 차변에 유형자산 폐기 손실 1,000원 이렇게 기표를 했네요. 회계기표로 보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다시 보면 고정자산 명세서에도 기록을 할 건데, 집기가 처음에 6,800원에 800만 원에 대한 집기비품 한 개가 현재까지 전기말까지 누계된 게 이 금액이에요. 그래서 전기말 현재 장부가액은 1,000원이 남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1,000원은 비만가액으로 인식을 해요. 비만계정, 뭐 비만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집기비품을 샀는데 5년 동안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6,800이 다 비용으로 처리되고 없어야 되는데, 그래버리면 장부에서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5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여전히 쓰고 있는 집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1,000원을 남겨놓게끔 설정해 두고서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폐기했을 때 그때 이제 장부에서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000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폐기 손실에서 1,000원 이렇게 잡혔던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고정자산의 폐기가 있었을 때는 회사 내부에서는 품위를 꼭 남겨야 돼요. 품위서를 남겨서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다 폐기해서 없앴다라고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이런 조사를 받을 때 증빙이 되죠. 꼭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사내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고정자산을 매도했을 때 우리가 쓰다가 중간에 팔았을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예시를 들어볼게요. 23일 4월 30일 현재 토지 대변 14억, 건물 37억 이렇게 토지 취득라고 일부러 설명드리려고 썼어요. 그 다음에 차변 건물 감가상각 누계에 7억 9천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어느 회사 이름 4억 건물 매도분에 대한 부가세 이거는 건물은 과세 물건이에요. 거래가 있게 되면은 부가세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사가는 회사 이름일 거예요. 이 회사에 4억을 받아놨다. 세금을 내려고. 그 다음에 차변, 선수금. 아마 계약을 했을 때 한 10억을 먼저 받았나 봐요. 그 다음에 선수금 받았던 거 이번에 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그래서 우리는 93억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건물 40억에 토지 59억짜리를 매도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받았던 10억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금 39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서 부가세까지.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55억. 이거는 회사의 이익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거는 즉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겠죠. 이게 이제 회계 기표도 이렇게 나열은 해드렸어요.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자산이 폐기됐으니까 대변으로 부가세는 받아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익을 받으니까 대변으로 이제 이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정자산 명세서로 한 번 더 볼게요. 토지 최초에 취득했던 금액은 14억 이었어요. 이 금액은 여기 표인 거죠. 그 다음에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지 않아요. 계속 있어도. 사실 땅값은 계속 오르겠죠. 아무래도 이거 유한한 자산이다 보니까 이제 경기는 계속 팽창해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값은 계속 올라서 결국에는 나중에 매도 시점에서 이익을 남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더 오른다. 그 다음에 건물 37억 요렇게 전기 말까지 누계 전기 말까지 우리가 비용 처리한 게 79억 전기 말까지 누계한 것을 빼주는 거예요. 다시 대체해 주는 거. 이미 내가 세금을 낸 금액은 이거야. 비용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이거야.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기말 현재는 장부상 잔액은 이렇다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뺀 총 요런 금액. 그래서 우리가 매도가 아까 말했던 매도가를 빼고 나면 차익이 요렇게 남아요. 요 차익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입니다. 네, 부가세는 빼고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매도했을 때에는 지금은 제가 과세 면세 물건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매도를 적었는데요. 일반 것들도 중간에 이제 당근은 아니지만 중고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항상 이런 과세 물건에 대한 매도가 있으면 부가세가 붙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합산이나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같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 거 계속 보시면 이 화면이 계속 나올 거예요.
확인하시라고. 실제 이런 것들을 기표하면 합계잔액에서는 차변에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요. 보통예금, 토지, 건물, 또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 기표는 대변에 하지만 여기서 차가 많은 계정으로 보여집니다. 상표권은 누계를 잡지 않고 아까 전에 부가세 수금 먼저 받아놓은 거 나라에 줄 예정이니까 내 건 아니에요. 선수금 먼저 받아놨을 뿐이지 실제 받을 때는 이쪽으로 대체해서 차액을 받아낼 거니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제 손익 버전으로 이번에 비용으로 처리한 것.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처분 이익이 있었다면 이익. 그 다음에 폐기의 손실이 있었다면 영업의 손실. 만약에 이게 반대겠죠. 뭐 처분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처분 손실이 들어올 것이고 폐기의 이익이 있을 수 있죠. 폐기 이익도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폐기 이익이 나올 수 있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잔. 이거를 이제 실제 실물로 봐 볼게요. 네, 이제 고정자산에 관련한 사항들이 이제 실제 회사 장부에서는 이제 합잔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합잔에서 이것들은 제가 좀 축소했어요. 이 유형자산 밑으로 또 당좌자산 밑으로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것들 의미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것들은 유형자산 하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요렇게. 그다음에 무형자산 하에 있었던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냐. 옆에 있는 번호는 아마 그 이제 회계 전산으로 하니까 계정 과목의 코드가 보여진 것 뿐이에요. 토지는 자산이니까 처음에 한 66억짜리를 샀는데 한 39억은 매도가 된 모양이에요. 없어지고 현재 장부에는 27억이 있다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좀 더 크게. 건물, 처음에 150억 원어치의 건물이 있었는데 99억 원어치의 매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51억 원어치의 자산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건물 감가상각 누계에 네, 그동안 53억 원어치 계속 누계했었다. 비용 처리해왔다. 근데 그 중에 매도해서 비용 처리한 걸 깠다. 그래서 잔액 이건 17억. 이것은 51억에 대한 17억 원어치의 비용 처리를 한 누계액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설 장치 동일해요. 14억 원어치가 있었다. 그런데 13억 원어치가 매도가 됐나 봐요. 그래서 현재는 1억만 남아 있어요. 시설이. 이 1억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는 건 1억이 남아 있어요. 누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이 숫자를 보면 금액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 여기는 5년이 다 지난 좀 묵은 시설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매도했던 거 얘랑 이렇게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차량 운반구도 동일하죠. 운반구 장부가액이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 이거 2억 8천에 대한 현재까지 비용 처리한 거는 요만큼. 그 차액이 자산가로 남아있다. 집기 비품도 동일합니다.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보면 집기도 오래됐어요. 무형자산은 누계를 잡지 않아서 처음에 470억에 70만 원의 상표권이 있었는데 취득할 때 아마 상표권을 취득할 때 들었던 재비용일 거예요. 그 비용들 중에 비용 처리한 거는 200만 원어치를 했고 현재 260만 원어치가 남아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자산의 내용이 있고 합산해서 또 밑으로 쭉 가보다 보면 뭐 자본금 축축축 해서 매출 들어오면 이제 손익이죠. 이때부터는 제조 원가, 여기는 아마 원가가 있었나 봐요. 제조 원가 안에도 감가상각비, 즉 제조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뭐 시설이나 집기가 있었다면 그것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제 50만 원 돈이었다. 예. 근데 여기에 잔액이 없는 이유는 원가로 이제 상계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 이제 비용이니까 이쪽에 값이 있죠. 여기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에 대한 올해의 감가상각비는 5,500을 인식했다. 비용 처리한다.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200을 비용 처리했다.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에 보니까 다른 수익들 중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었다. 되게 많네요. 143억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대변, 그 다음에 비용, 처분, 손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게 반대라면 반대로 와야 되겠죠. 이랬구나. 예. 그래서 이 합잔에 대하여서 재무제표에는 또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더 볼게요. 재무제표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무상태표, 제가 다른 거 다 잘랐어요. 유형자산 요렇게, 토지는 그대로, 예. 건물가 51억 중에 누계액은 17억이다. 아까 장부상 남아있던 금액이죠. 건물의 자산에 남아있던 것과 이제 요거 누계. 그래서 요걸 차한 약 한 30몇억 정도의 금액이 요렇게 누계되는 거예요. 요것들도 차한 금액이. 요 가로는 차한 거예요. 차한은 마이너스 계정이어서. 그다음 시설도 이렇게 운반구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유형자산은 62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구나. 무형자산은 27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익으로 가서 보면 매출 다 있는데, 자, 판관비에 보면 감가상각비 요렇게, 그 다음에 무형자산 감가상 비용 처리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요렇게, 손실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아까 합산하고 좀 위치가 다른 거는 여기에서는 매출 플러스 원가 마이너스 했을 때 얼마인지, 요거 마이너스 했을 때 손실 마이너스 이익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한 줄로 나열이 가능하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처분이익이 영업 외 수익이 147억이나 됩니다. 근데 매출은 18억인데 영업 외가 더 많아요. 이제 이런 손익을 보면 이것이 영업을 통해서 받는 이익, 실제 본인들의 고유 영업에 의한 수익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직접만 해도 6억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막 비용은 막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영업 외에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인지, 무엇을 처분해서 이렇게 이익을 냈을지 모르겠는데 냈다. 또 비용도 이렇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긴 자산이 많은 회사인데 자산 요번에 팔았네. 왜 그랬지? 이렇게. 그 다음에 원가. 원가 계산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제조 원가 내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 이쪽 원가 안으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예, 직접 원가 안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고정자산이 재무제표에 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까지 봤습니다. 좀 길었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